처음인 것처럼. 네. 어, 일단 오늘은 이제 감정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눌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대부분 감정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육아서를 읽으면 이게 감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감정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오죠. 근데 감정에 대해서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엄마니까 진짜 많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감정을 좀 어떻게 잘 쓰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에서 이제 엄마들이 많은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러면 우리가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들마다 또 다양한 방법을 내놓기도 하지만 제가 제시하고 정말 많은 책들에서 얘기하는 건 요거예요. 수용입니다. 수용. 음. 여러분, 수용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수용 잘 하시나요? 음, 궁금해. 수용이 어떤 뜻일까요? 채팅창도 있으니. 수용이 뭘까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받아들임. 그대로 받아들임. 인정하는 거 맞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수용 맞아요. 근데 우리가 참 그걸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걸 수용을 좀 어떻게 해볼까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뒤에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목차는 인정과 수용, 이게 이제 감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건가, 그리고 어떻게 수용이나 인정을 해야 되냐, 그리고 감정에 대한 예방법, 우리가 이제 감정이 발생한 그 현장에서 물론 할 수 있는 법도 있지만, 그걸 흘려보내는 법도 있지만, 예방하는 것도 우리가 또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감정은 뭘까요? 감정. 매일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 음, 감정은 이제 외부 환경에 따른 어떤 신호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신호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이 느껴지는지 그걸 이제 우리는 감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감정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뭐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감정에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까요? 있다는 1번, 없다는 2번, 모르겠다 3번, 있다.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까요? 모르겠다도 있어요. 3번 모르겠다예요. 없어요. 맞아요. 아, 이 배우신 분. 긍정과 부정이 어디에 붙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좋아요. 1번. 난리 났어요. 갈렸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 맞아요. 이 배우신 분들. 여기 왜 계시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긍정, 부정은 내가 정의하는 겁니다. 맞아요. 사실 감정 자체는 뭐 나쁜 거, 좋은 거,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좀 불편한 거, 편한 거,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좀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이렇게 나눠서 부정이라고 하면 왠지 느끼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우리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 두려움은 우리를 안전하게 해요. 무언가 나타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서 뭐 사자가 나타났는데도, 곰이 나타났는데도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없겠죠. 생존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뭐 이동시킨다던가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나쁜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차후에 내가 하는 것일 뿐,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나 뭐 좋지 않은 것,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좀 우리가 느끼기에 불편하고 좀 만나고 싶지 않고 이런 감정은 충분히 있죠. 그래서 그 감정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아는 것, 그래야지 그 감정이 잘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요 감정일기라는 걸 쓴다.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거 싫다고 계속 그냥 누르고 혹은 회피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우리 몸에 쌓입니다. 뭐 지방도 아닌데 왜 쌓이지? 감정은 계속 쌓여요. 어, 감정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말 안 들을 때, 이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한 번은 웃으면서 얘기하죠. 누구누구야, 이거 하자. 엄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기분 좋게 나이스한 엄마가 됩니다. 그러다 이제 두 번, 세 번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이빨을 꽉 깨물고, 야, 이거 하자. 이렇게 되죠. 응? 안 하니? 하면서. 그러다 이제 감정이 또 쌓여요. 또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빵 터지죠.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예! 이렇게 되죠. 샤우팅 하는 엄마가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그 눌러놨던 것까지 함께 응축돼서 그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계속 축적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축적이 되면 당연히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겠죠. 뇌에도 악영향이 될 테고. 신체화가 됩니다. 계속 아파요. 무슨 상황이 되면,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되면 이미 스트레스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극도로 긴장한다던가, 우리 긴장하면 배가 아프죠. 그리고 뭐 배탈처럼, 장염처럼 막 배가 아픈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죠, 신체화가. 그리고 실제로는 그 정도 불안하지 않은데 더 불안하게 느끼게 돼요. 이미 기존에 있는 불안이나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축적하지 않고 잘 흘려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흘려보내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우리가 이제 방법을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런 걸 느끼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 아, 그냥 외면하고, 딴짓하고, 하고 있다가 그 감정을 또 느끼면 더 극도로 느끼고, 그러면 또 안 만나고 싶고, 요런 패턴으로 우리가 계속 간다면 우리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제대로 알고, 그것에 이름을 제대로 붙일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를 찾아보게 되고, 찾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에너지, 우리의 이 에너지를 가지고 화를 내거나 뭔가 나를 무기력하게 쓰는 에너지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분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통로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에너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감정에 대한 에너지를 내가 어느 쪽으로 쓸 것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음. 그리고 계속 이 감정을 내가 꾸준히 보다 보면 나는 이런 걸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걸 보면 되게 짜증스러워하네. 나는 이런 걸 보면 되게 슬프구나 하면서 나에 대한 어떤 모습을, 나다운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 예방할 수 있겠죠.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나를 놓지 않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 상황이 놓이지 않도록 요청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을 어, 그냥 눌러놓고 축적하면 안 된다. 좋고 나쁜 것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만나고 흘려보내고 내 안에 다른 쪽의 에너지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감정이 나타나면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좀 건강하게 수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냥, 그랬어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불편한 거야,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게 아니라 걔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너 내 안에 있던 그 두려움이구나. 너 내 안에 있던 그 불안이구나 하면서 불편하지만 걔랑 함께 있어 보는 거예요. 네가 왜 왔니, 나한테? 뭘 알려주려고
지금 나타났지? 이 감정이? 왜 지금 이런 짜증이 나타난 거지?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자리에서 느껴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좀 미뤄두세요. 수용을 하려면. 이 감정이 나타난 것은 내가 어릴 적 상처 때문인가? 뭐, 이렇게 된 데에는 저 사람 때문인가? 혹은 이렇게 느끼는 건 내가 잘못됐기 때문인가? 하면서 나에 대한 판단이나 혹은 과거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에 앞서서 수용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아, 나 지금 많이 두렵구나. 나 지금 많이 불안하구나. 하면서 좀 나를 수용하는 이런 식의 방법을 선택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좀 좋아하는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짜증났던 이야기를 막 했을 때 우리가 네가 잘못했네.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하고서 그 사람한테 대하지 않죠. 우리가 그래 짜증났겠다. 너 그럴 만했겠다. 뭐 이런 식의 제스처를 취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같이 짜증 막 너 그럴 만했어 하고 이렇게 맞닥뜨리나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친한 친구한테 공감하듯이, 혹은 생각이 안 난다면, 우리 오은영 박사님 있잖아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금 수용해주고 있다. 그분이라면 나를 어떻게 수용해줄까? 이 감정에 대해서 하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서 내 감정을 좀 수용해보는 작업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어, 나 자신이 이 감정에 대해서 회피하지는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뭔가 짜증나고 불편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정신을 이동시켜요. 예를 들어 어떤 쇼핑을 한다거나 뭘 먹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유튜브를 켜죠. 유튜브를 본다던가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수용을 위해서 잠시 머무르고 그 감정과 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건강한 수용이다. 이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어떤 방법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정확한 이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짜증 났어요. 그냥 화가 났어요. 화나 짜증은 여러분 1차 감정이에요. 이 껍데기에 있는 감정이고 그 감정 안에는 2차 감정이 있어요. 진짜 감정. 오늘 저의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저희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잠이 많아요. 그래서 엄청 짜증을 내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꾹꾹 참고 아침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란이랑 이렇게 해서 아침밥을 해서 딱 내놨는데 안 먹어 하고서는 그냥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분노가 막 올라왔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이제 소리를 지르려고 현관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이미 도망쳤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까지는 지르지 못했는데 아쉽게. 그래서 이제 제가 감정일기를 쓰는 사람이니까 감정일기를 써봤어요. 아씨, 진짜 화가 나네. 진짜 짜증나네, 이놈 새끼. 그러면서 이제 썼어요. 화가 났다. 짜증이 났다. 썼어요. 그랬더니 약간 그 감정을 딱 이렇게 글자로 보니까, 좀 슬퍼.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감정을 보다 보니까. 좀 슬펐나 봐요, 제가. 뭔가 그래서 이번 질문에 답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원했을까? 아이랑 좀 연결되고 싶었고, 아이한테 좀 존중받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슬프고 실망했구나.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냥 화나 짜증의 1차 감정 뒤에 실망과 슬픔이 좀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원했던 건 그 연결이었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감정 단어 말고 보다 정확한 이름을 꼭 찾아서 해주시면 좋고요. 또 좀 재밌게 해볼 수 있는 건 좀 은유로 써봐도 좋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는 아주 잘 되지는 않지만 이 감정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나만의 표현법을 찾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 감정한테 어떤 이름이나 좀 문학적인 스킬이 있으시다면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함도 머무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짜증났어. 짜증이 났지. 짜증 날 만했지. 하면서.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쉬워서 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불편하고 어렵고 하기 싫어요. 하지만 이걸 넘어가야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나의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불편한 감정이 계속 나한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또 어느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 감정은 또 튀어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용기를 좀 가지고 그 장면에 머무르시는 걸 네, 건강한 수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죠. 호흡. 우리가 이 몸과 감정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체크리스트 중에 앞서 드린 것이 어떤 수면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체크하실 수 있게끔 드린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 못 자면 당연히 예민해져요. 같은 상황을 갖다 놔도 아이의 밥 달라는 소리가 내가 잠을 못 잤어. 어제 밤을 샜어. 근데 밥을 달라고 하면 이게 좋게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내가 충분히 쉬고 내가 충분히 여유가 생기면 그 얘기가 내가 좀 할만하고 여유롭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몸이랑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 몸에서 내가 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이 호흡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 음식물이, 지금 이 음식물이 식도를 지나서 위를 지나서 대장으로 가라, 빨리 대장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한다고 얘가 이렇게 빨리 가나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몸에서는 그런 지시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호흡만은 유일하게 우리가 조금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여드린 478 호흡도 있고, 우리가 좀 화가 났을 때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좀 조절하는 의미에서 호흡을 좀 천천히 하는 것. 그래서 심장이 좀 천천히 뛰게 되면 정서 조절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호흡을 하신 거. 마지막 대망의 감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 감정 일기가 굉장히 수용하는데, 감정 수용하는데 되게 큰 힘이 있다. 그걸 꼭 믿으시고, 어, 20일 동안 챌린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셔도 돼요. 없으세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용을 넘어서 예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독감 예방 맞으셨어요? 지금 독감 예방 맞는 철이래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이제 맞았고, 이제 어른들만 맞으면 되는데 어른들이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독감 예방 접종 하듯이 마음에도 예방 접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그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활을 탁 차서 이번에도 금메달을 땄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걸 했느냐, 이걸 가지고 되게 이슈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참여한 멤버가 김주환 교수님, 내면 소통 쓰신 김주환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몸의 상태를 계속 그 지점에다 놓고 훈련을 했다고 해요. 어. 그래서 내가,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 그리고 그러면 이런 감정이 올라오겠네. 요 사이에 몸의 상태가 있다고요. 우리가 갑자기 화가 나면 잔잔한 화는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폭발적인 화가 날 때는 막 겨드랑이에 땀이 나고, 막 등골에서 막 땀이 막 흐르고, 심장은 빨리 뛰고, 막 말은 버버버하고, 뭐 이런 몸의 변화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몸의 상태를 좀 이렇게 항상 평준화 시키는 연습을 했다고 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몸의 그런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그 안정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몸의 상태, 일관된 상태. 그래서 심장은 천천히 뛰게, 그리고 근육은 이완돼 있게. 계속 이것을 연습하면서 예방접종처럼 내 몸을 쓰는 방법을 연습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양궁을 쏘는데 내가 원했던 방향의 바람이 오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하지 않고. 혹은 뭐 야유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때 나의 몸의 상태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계속 뇌한테 입력을 했더니 이제 그게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지 4번에 보면 다음번에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패턴으로 하는지 일단은 알고 아는 거 1번.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보고 싶은지를 계속 나한테 훈련시키는 거예요. 애가 오늘도 늦잠 자고 어저께도 늦잠 잤고 아마 내일도 늦잠을 자겠죠. 모레도 아마 잘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다른 식의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시도, 저런 식의 시도를 하면서 계속 내가 어떤 감정 상태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되게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뒤에는 앞에 얘기한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그 픽스드 액션 패턴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먹는 거, 걷는 거 이런 것들이 항상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근육들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우리 왜 신발 같은 거 보면 바깥쪽이 닳는 사람들은 항상 바깥쪽이 닳아 있고 안쪽이 닳는 사람은 안쪽, 뒤쪽은 뒤쪽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신발을 신어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걷는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항상 똑같거든요. 그래서 감정도 내가 어떤 패턴을 쓰고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행동할 건지, 몸을 어떤 식으로 이완시키거나 호흡을 하거나 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패턴을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감정을 계속 쓰면서 내가 나를 읽어가는 메타 감각. 내가 위에서 보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조금 있으면 화가 날 것 같은데. 나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업에서는 이거를 하려고 명상을 막 시킨다고 하잖아요. 큰 기업들, 뭐 구글이나 이런 데도. 근데 우리는 굳이 앉아서 이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 잡생각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엄마들은 생각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상도 좋지만 명상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면서 명상을 해보시는 거죠. 좀 천천히 내 마음에 머물면서. 그래서 이런 거, 메타 감각 키우는 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에 대해서 자주 꺼내놓는 거. 음. 내가 이런 감각을 느껴,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 누구 잡고 얘기하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 잡아놓고 하는 겁니다. 노트한테, 노트야. 오늘 내가 이런 걸 느꼈어. 하면서 노트한테 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 이 감정은 진짜 싫은데 자주 튀어나온다. 왜 튀어나오는 걸까? 다음에 튀어나오면 어떻게 할까? 나는 이런 감정을 자주 느끼는 이유가 뭘까? 하면서 노트랑 계속 감정에 대해서 자주 꺼내놓는 거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감정을 좋게 만드는 법을 연구하시면 좋아요. 어, 내가 기분 좋은, 나의 feel so good. 발음이 좋지 않지만, feel so good 한 것을 찾으시면 좋아요. 많이 찾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나의 예방약 같은 거죠. 감기가 올락말락해. 그럴 때 우리가 약을 먹으면 감기가 깊게 안 들잖아요. 좀 그런 게 있죠, 우리가. 그리고 몸을 좀 보호한다던가, 이제 올 것 같을 때. 그런 것처럼 그래 좀 좋은 걸 많이 쌓아보는 거예요. 정말 뭐 대단한 거, 뭐 여행 막 멀리 가고 이러면 좋죠.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간단한 곳, 내가 좋아하는 카페. 이제 카페도 너무 자주 가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이 감정의 역치에서 별로 반응이 없어요. 좀 다양한 곳, 조금 멀리도 가보고, 가까운 데도 가보고, 내가 안 해봤던 것도 해보고, 요렇게 해보시면 좋아요. 내가 맨날 나는 이 카페를 가면 너무 좋아. 그냥 거기만 가면 이 감정이 더 이상 이렇게 좋은 감정으로 느껴지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양한 걸 해보시면 좋고, 좋은 향을 맡는다던가, 이 향은 굉장히 뇌랑 밀접해요. 그래서 향을 맡으면 바로 이 편도체랑 즉각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향을 찾아놓고 좀 이렇게 좀 좋지 않을 때, 이 호흡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는 거죠. 이 향과 함께. 그러면 나한테 좋은 향이 오고 있어? 이런 메시지도 되면서 내가 좀 기분 좋아지는 그런 걸 할 수 있고, 어, 또 하나는 신체 에너지예요. 신체 에너지.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나에게 맞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쉬는 거. 음. 여러분, 핸드폰 하면서 누워있는 거는 쉬는 걸까요? 아닐까요? 음, 뒤에서 아들이 쉬는 거래요. 아니, 여러분,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거 쉬는 거 아니에요. 머리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눈도 계속 못 쉬고 있어요. 귀도 계속 못 쉬죠. 감정도 계속 못 쉬고 있어요. 절대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핸드폰 내려놓고 쉬는 겁니다. 그리고 잠. 잠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얼만큼 자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좀 패턴을 파악하시면 삶의 질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 옛날에는 진짜 죽어서 맨날 잘 건데 뭐하러 자냐 하면서 일을 계속하게 했잖아요. 효율이 떨어져요. 이렇게 깨어있는 동안 되게 효율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충분한 휴식과 잠을 나에게 주는 것이 신체 에너지를 높이고 그게 나의 감정을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면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잘 쉬기. 이 부분을 좀 챙겨가시고요. 짧은 휴식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바쁘고 할 일도 너무 많고 생각하고 결정할 일도 너무 많으니까 어, 좋은 곳, 짧은 휴식으로 갔다 오시고 좋은 음식, 일주일에 하나는 꼭 이걸 먹고 이런 나의 리스트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리스트업을 꼭 하셔서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야. 그리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이런 거야. 하면서 리스트를 하시고,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대단한 걸 적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작지만 사소하게 계속 나를 feel so good 하게 하는 것들을 채우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많이 많이 챙겨주시고, 단톡방에도 많이 올려주시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거 하면 되게 좋아하는구나. 단톡방이 좋은 이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걸 안 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교류가 되면 너무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난 해봤는데 이건 별로더라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걸 한다든지. 부정적인 감정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표현하는 만큼 어, 흘러가고 치유됩니다, 여러분.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우리가 시원해져서 좋은데 벌써 겨울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아니, 분명히 저희 남편이랑도 어제 얘기했는데, 한 2주 전에 우리 덥다고 에어컨 켜고 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추워서 제가 소미불을 꺼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절이 너무 급박하게 바뀌고 있어요. 몸이 적응할 틈도 없이.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약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겨울로 갈수록 여러분, 해가 짧아지죠. 그러면 우리가 해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계절성 정동장애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계절성 우울이라고도 하고, 많이 못 보니까 우리가 그 해에서 나오는 그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좋은 거를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까 우울감이 되게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춥더라도 좀 해를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좀 노출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좀 기분이 계속 다운되는데 왜 그러지? 이런 영향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인지적으로 내가 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좀 나를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해를 봐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는 부분 네, 도움이 되시라고 이 부분을 한번 넣어봤어요. 이제 10월부터 해가 점점 점점 짧아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인데요. 이거는 뭐 그러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유독 가족에게 진짜 화가 많이 난다. 가까운 사람한테 진짜 화가 너무 많이 나. 내가 딴 데 가선 안 그러는데 이게 그렇다. 그렇다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왜 그럴까? 그것을 이제 상대한테에서 물론 문제가 있겠죠. 상대도 전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넘어서 나는 왜 그렇게 느낄까?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할까?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저 사람에게 화가 날까에 대해서 일단은 나에 대해서 관찰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이 있어서 나를 관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의 불편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요즘 디깅, MZ들이 디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파보는 거, 해보는 거예요.
왜 불편한 거지? 뭐가 불편한 거지? 나는 왜 이게 싫은 거지? 저 사람은 이게 괜찮은데 나는 이게 왜 불편하지? 쟤는 저게 좋다는데 나는 왜 이게 싫지? 하면서 나에 대해, 나의 감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파보시고 또 하나는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을 알겠지. 요런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 근데 제가 이 감정 수업을 들을 때 그 알려주신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저 남편은 내 감정을 다 알지 않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런 건 귀신들만 할 수 있는 거다. 네 남편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라면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다 알 수 없고 오히려 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 감정, 상대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감정 일기를 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어제 좀 정리해봤는데, 어제 좀 이런 부분이 내가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더라고 하면서 얘기해보고, 또 아이에게도 지금 얘기해볼 수 있겠네요. 엄마가 아까 되게 슬펐고, 어, 좀 실망했더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1차적인 감정이 지나간 2차 감정, 진짜 감정을 좀 가족들에게 표현해보고 서로 이렇게 내가 먼저 얘기하면 당신은 어때? 너는 어때? 하면서 상대의 감정까지 수용해보는 우리가 원하는 그 선순환적인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네, 생각해보시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미니 특강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감정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이들 아시고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새로운 걸 전달 드린다기보다는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 이런 거 위주로 전달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 50분 가까이 이제 또 막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게 있다면 알게 된 거 한 가지. 그리고 실행할 것이 있다면 한 가지. 그리고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요 한 달 동안 나에게 하고 싶은 말 한 가지를 지금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음, 맞아요. 인정쌤. 말로 해주셔도 돼요. 전 말로 할래요. 좋아요. 네. 알게 된 거는 마음 예방접종이란 표현이요. 음, 그 표현을 들어본 적은 없어서, 늘 예방을 해야 된다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딱 그 독감 예방 접종처럼 어느 시기에 언제쯤 한 번쯤 내가 굳이 그 감정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돌이켜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실행할 것은 아까 왜 나에게 좋은 향 찾아보라고 하셨잖아요. 집에 향초도 엄청 많고 그 향을 피우는 기계들도 많고 불멍 뭐 이런 거 좋아서 막 사놓은 게 있는데 지금은 다 어딘가에 처박혀 있으면서 나 힐링하고 싶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걔를 끄집어내야겠다. 눈에 보이는 어딘가에 조금 놔둬야겠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조금 실천해야 될 것 같고,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 아까 전에 질문 주신 거에, 용케도 답을 잘 맞췄지만, 이론은 이론일 뿐, 아는 거에서 그치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의미점을 찾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이제 같이 하실 분들이랑 다 같이 뭐, 한 달에서 내지 6개월까지 진짜 나한테 좀 솔직해지는 시간? 나를 진짜 뭐 꾸밈 없이 아까 수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을 수용하는 것보다 나를 수용하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막 괜히 윽박질러서 더 할 수 있잖아. 막 이랬던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요 시간만큼은, 요 공간만큼은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음, 편안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솔직함 너무 좋네요. 음. 솔직함이 정말 강력한 무기인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솔직한 거. 그, 제가 되게 깜짝 놀랐던 그게 있는데, 그 이효리랑 이상순 부부 아시죠? 그, 뭐지? 이상순이 이렇게 좀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처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진면목이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 가구 같은 걸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막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겠죠? 이상순이. 그런데 이제 그 의자의 아랫면 같은 데도 되게 열심히 만들었대요. 엄청 신경 써서 막 되게. 근데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되게 크게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되게 열심히 만들길래 이제 이효리가 물어봤더니 왜 그렇게 오빠는 걸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내가 알잖아. 내가 이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고 이렇게 나한테 하고 있는 걸 내가 알잖아. 라는 얘기를 듣고 이 남자 되게 멋있다. 남편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별로야. 별로일 수도 있죠,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봐줘요. 내가 별로라는 것을. 그래서 별로인 것도 있고. 또 잘하는 것은, 뭘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또 낮춰요. 나 이거 잘해 하면서 또 잘한다고 또 기지개도 펴주고. 나 이런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나에 대해서. 하면서 그렇게 좀 솔직하게 그 힘을 믿고 솔직함에 힘을 갖고 솔직함은 항상 자신감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내가 솔직하지 못하면 자신감이 없죠. 근데 솔직하면 진짜 자신감과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솔직하게 한번 잘 놀아보면 좋겠어요. 단톡방 안에서. 잘 놀고, 네, 편하게 놀고, 솔직하게 놀고. 좋습니다. 우리 은정쌤은 어떠셨나요? 저는 햇빛을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 뭐지 아티스트 웨이 글쓰기 하고 이거에 차이점이 있을까 사실 그래서 아티스트 웨이 조금 하긴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다가 시간을 냈는데 그거 생각하다가 못 쓰게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 그런 그냥 읽는 느낀 거를 쓰는 글쓰기니까 그렇게 좀 시간 낭비하는 거 없이 좀 꾸준하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네. 좋아요. 맞아요. 그 아티스트 웨이 너무 좋죠. 그래서 너무 좋고, 근데 좀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질문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직접 이렇게 쓰는 행위를 하기 전에 좀 생각이라는 그 시간, 숙고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글쓰기 버전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건 이제 질문에 탁 내가 대답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걸 이제 습관. 어, 이걸 이제 도구처럼 활용하는 거죠. 계속 습관을 붙여서,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걸 느끼고, 이럴 때 불편하고, 이럴 땐 좋고, 이런 것들을 나를 좀 탐색하면서 습관으로 붙이는 거. 그리고 나서 가능하다면 제가 원하는 건 이제 뭐, 글 한 편이 나오면 참 좋겠죠. 내 감정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것까지는 이제 추후에 문제고, 조금 습관을 잡아가시면서, 운전 선생님이 이미 좀 많이 해보셨던 경험도 있으니까, 한번 좀 한 달 동안은 좀 집중해서 감정을 한번 하고 들겠어 하면서, 얘한테 습관을 한번 붙이는데 주안점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얘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그래도 한 달 동안 같이 할 건데, 하면은 못 키시는 건가요? 3, 2, 1. 네, 없는 걸로. 네. 그러면 이제 안내 드릴 거는 어느 정도 안내를 다 드렸고요.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쓰시다 보면 또 어려운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려운 거는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넘어서는 것도 내 감정을 한번 넘어가 보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니네.
이런 것도 경험해 볼 수 있겠죠?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그래서 어렵고 이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말씀해 주시면 뭐 제가 말할 수도 있고 경험하신 분이 그럼 나는 대답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고 입국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은 또 얘기해 주시고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면서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낄 수 있고 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 감정에 대해서 나누는 거지 정답을 맞추는 그런 팀이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의 감정도 옳고 그래서 어떤 경험도 네, 인정되니까 서로 이렇게 좀 교류하면서 편안하게 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질문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